한국의 링에서 찾은 용기와 사랑, 용기와 사랑이 이끄는 운명. 네가 이기면 내가 널 가질게. 케이트의 목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금발 머리는 조명 아래에서 반짝였고 파란 눈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 링 위에서 17세 한국인 소년 김민준의 심장은 멈춘 듯했다. 그의 얼굴은 순간 붉어졌다. 케이트가 정말 저 말을 했을까? 온 학교 학생들 앞에서 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소녀가 왜 자신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관중석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고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뭐라고? 케이트가 방금 뭐라고 했어? 믿을 수 없어. 제 진심이야. 아시아인 꼬맹이랑. 몇몇 학생들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다른 학생들은 서둘러 휴대전화를 꺼내 이 순간을 촬영했다. 본능적으로 그들은 이 순간이 학교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링의 반대편 모퉁이에서 타일러 윌슨은 글러브를 꽉 쥐었다. 교장 아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저 한국인 자식이 감히. 타일러의 눈에서는 증오가 폭발했다. 자신이 오랫동안 쫓아다니던 케이트가 평범한 전학생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복싱 글러브를 낀 민주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겨우 3주 전만 해도 그는 존재감 없는 사람이었다. 링의 눈부신 조명 아래서 민준의 기억은 거꾸로 흘러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돌아갔다. 모든 것은 3주 전부터 시작되었다. 복도에서의 소음, 학생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한 소녀의 비명소리. 그때 민준은 자신의 작은 용기 있는 행동이 그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다. 안남국제사립고등학교의 긴 복도가 눈앞에 펼쳐졌다. 점심시간, 학생들은 개미떼처럼 많았다. 민준은 평소처럼 개인 사물함에서 책을 꺼내며 조용히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의 인생을 바꿀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다. 복도 한 구석에서 불편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다. 한 무리의 남학생들이 한 소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이봐, 케이트,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우리랑 영화 보러 갈래? 왜 자꾸 우리를 피하는 거야? 좀 같이 즐기자고. 그들은 브래드, 마크, 데이비드, 타일러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학교에서 유명한 문제아들이었고 몸집은 크고 목소리는 거칠었다. 케이트는 등에 벽을 기댄 채 노골적으로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었다. 그녀는 정말 당황스러웠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몰랐다. 그들과 얽히는 것은 결코 좋은 결말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죄송하지만 저는 바빠요. 케이트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 남학생들은 그녀를 놓아줄 기미가 없었고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다. 바쁘다니 뭐가 바빠? 학교에서 바쁠 게 뭐가 있어? 아니면 우리를 무서워하는 거야? 우린 그냥 친구가 되고 싶을 뿐이야. 브래드가 말하며 케이트의 팔을 살짝 건드렸다. 그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다른 학생들은 지나가면서 이 상황을 힐끗 보더니 못 본 척했다. 아무도 도와주려는 사람이 없었다. 바로 그때 민주는 조용히 사물함에 책을 정리하고 있었다.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그는 고개를 돌려 몇몇 남학생들에게 둘러싸인 여학생을 보았다. 그 소녀는 케이트였다. 민주는 케이트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학교에서 가장 아름답고 유명한 여학생이자 치어리더 팀의 주장이며 학생의 부회장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은 평소와는 달리 두려움에 굳어 있었다. 이 상황은 좋지 않아 보였다.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뭔가 해야 한다고 느꼈지만 용기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한 전학생일 뿐이었고 그들은 학교에서 영향력 있는 녀석들이었다. 이봐 케이트, 왜 이렇게 쌀쌀맞아? 마크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케이트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등은 차가운 벽에 닿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케이트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소의 자신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남학생들은 그녀의 반응에 즐거워하며 킬킬거렸다. 뭐가 무서워? 우린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친구가 되고 싶을 뿐이야. 데이비드가 말하며 케이트의 턱을 만지려 손을 뻗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돌렸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민주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그의 가슴에서 뜨거운 기운이 솟아올랐다. 그의 아버지는 항상 옳은 일을 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기에 그 가치가 더욱 크다고 하셨다. 민주는 책을 사물함에 넣고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그들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심장은 북처럼 두근거렸지만 발걸음은 망설이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분명했. 남학생들은 민준을 돌아보았다. 뭐? 이 자식은 뭐야? 아, 그 아시아인 전학생이잖아. 항상 혼자 다니는 그 녀석. 브래드는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자신보다 키도 작고 약해 보였다. 너 뭐야? 우리한테 할 말 있어? 민준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최대한 또박또박 말하려 노력했다. 친구분이 싫어하는 것 같은데 다들 그만두시면 안 될까요? 순간 복도 전체가 침묵에 잠겼다. 지나가던 몇몇 학생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궁금한 듯 이쪽을 바라보았다. 아시아인 전학생이 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학생 무리와 맞서고 있었다. 마크는 비웃으며 민준에게 다가갔다. 너 뭐라고 했어? 방금 우리한테 뭐라고 했냐고? 케이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 조용한 아시아인 학생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 건가? 학교에서 한 번도 말을 섞어본 적 없는 사람인데 케이트의 심장이 마구 뛰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었다.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용감하게 나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왜 그가 자신을 돕고 싶어 할까? 케이트는 민준의 떨리는 어깨와 두려움에 찬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그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자신을 위해 그들과 맞서고 있었다. 이봐, 우리 일에 끼어들려는 거야? 데이비드가 손으로 민준의 가슴을 밀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지만 넘어지지는 않았다. 저는 그냥 민준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케이트를 바라보며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다. 바로 그때 케이트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민준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케이트는 작게 대답했다. 바로 그때 브래드가 화가 나서 민준의 어깨를 붙잡았다. 네가 뭔데 우리 일에 끼어들어? 꺼져. 바로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희 거기서 뭐 하고 있어? 교장 아들인 타일러 윌슨이 위압적인 발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부하들은 즉시 긴장했다. 아, 타일러, 우린 그냥. 하지만 타일러의 관심은 브래드나 마크에게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케이트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가 민준이 그녀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타일러의 얼굴은 찡그려졌다. 케이트, 괜찮아? 타일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민준을 보는 그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케이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가 절 도와줬어요. 그녀는 민준을 가리켰다. 타일러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민준에게 말했다. 고마워. 이름이 뭐야? 민준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가식을 느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다. 민준입니다. 민준? 좋은 이름이네. 고마워. 타일러는 민준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 겉으로는 고맙다는 말처럼 보였지만 그 두드림 속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케이트는 민준에게 가까이 다가가 작게 말했다. 정말 고마워 민준아. 별 말씀을. 아니, 정말 고마워. 케이트의 눈빛은 정말 따뜻했고 민준의 심장은 다시 마구 뛰었다. 이 느낌은 정말 낯설었다. 하지만 민준은 이 순간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복도 사건 이후 타일러는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교장실로 가는 길에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저 한국인 자식이 감히 나를 무시해? 타일러는 3년 동안 케이트에게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 학교의 왕이라고 생각했고 케이트는 당연히
자신의 것이어야 했다. 그런데 하차는 전학생 따위가 감히 끼어들다니. 타일러의 푸른 눈에서 위험한 섬광이 번뜩였다. 저 아시아인 꼬맹이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처럼 조용히 등교했다. 그는 어제의 일을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케이트를 도울 수 있어서 기뻤다. 하지만 민주는 학교 복도 곳곳에서 타일러의 부하들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봐, 쟤 왔다. 타일러가 쟤랑 좀 놀아주라고 했어. 브래드, 마크, 데이비드는 서로를 힐끗 보았다. 그들은 타일러에게 특별 임무를 받은 상태였다. 수업이 끝난 후 민준이 복도로 나서자 마크가 다가와 친한 척했다. 야, 민준, 어제 일은 고마워. 민준은 약간 놀랐다. 그는 어제 자신에게 불쾌하게 굴었던 녀석들 중 한 명이었다. 아, 별일 아니야. 아니야. 정말 고마워. 그런데 너 일본에서 전학 온 거 아니었어? 마크가 친근하게 물었지만 민주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왜 갑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보일까? 바로 그때 마크가 장난스럽게 민준의 어깨를 툭 쳤. 그런 건 확실히 말해야지. 우리가 너 무서워하는 줄 알았잖아. 영어 시간이었다. 교사이자 타일러의 아버지인 교장, 선생님이 직접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자, 오늘은 발표 시간이다. 민준 학생, 먼저 나와서 자신을 소개해봐. 민준은 깜짝 놀랐다. 그는 자신의 발표 순서가 오늘이라는 것을 전혀 듣지 못했지만 거절할 수 없어 강단으로 나섰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고 잠깐. 타일러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선생님, 민준이 발음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교실은 침묵에 잠겼다. 민준의 얼굴은 붉어졌다. 그는 자신의 발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적받으니 정말 부끄러웠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준은 조용히 식판을 들고 평소처럼 한 구석에 앉았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데이비드가 민준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케첩 범벅이 된 식판이 들려 있었다. 이봐, 여기 앉아도 될까? 민준이 고개를 들어 대답하기도 전에 데이비드는 일부러 손을 미끄러뜨린 척하며 식판을 통째로 떨어뜨렸다. 케첩, 스파게티, 우유가 민준의 옷과 바지의 사방으로 튀었다. 그는 황급히 일어섰지만 옷은 이미 엉망이 되어 있었다. 아이고 미안해. 정말 고의는 아니었어. 데이비드는 큰 소리로 사과했지만 그의 눈빛은 명백히 고의적이었다. 식당 전체가 민준을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몇몇은 킥킥거렸고 몇몇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세상에, 쟤 정말 처량해 보인다. 불쌍하긴 한데 어제 타일러랑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하던데. 민준은 서둘러 화장실로 뛰어갔다. 거울을 보니 그의 모습은 정말 처량했다. 흰 셔츠에는 붉은 케첩 얼룩이 핏자국처럼 번져 있었다. 이건 분명 사고가 아니었다. 민준은 물로 옷을 닦으며 생각했다. 분명 어제 사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케이트를 돕는 것은 옳은 일이었다. 바로 그때 케이트가 지나가다가 민준을 발견했. 그녀는 그의 엉망진창인 모습에 깜짝 놀랐다. 민준, 너 왜 그래? 케이트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준은 서둘러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부주의였어. 하지만 케이트는 바보가 아니었다. 어제 일과 오늘 일을 연결시키며 그녀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혹시 어제 일 때문에 누가? 케이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났다. 그녀는 혹시 자신 때문에 민준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했다. 민준은 케이트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았다. 그녀가 죄책감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정말 괜찮아. 그냥 부주의였을 뿐이야. 하지만 케이트는 믿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눈에서 거짓말을 읽을 수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 나 때문이야. 아니야. 민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난 후회하지 않아. 어제 일도 오늘 일도 난 괜찮아. 케이트의 마음이 아파왔다.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데도 괜찮다고 말하다니 고맙기도 하고 민준이 안쓰럽기도 했다. 바로 그때 타일러가 복도 끝에 나타났다. 그는 케이트와 민준이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케이트, 여기서 뭐해? 타일러가 다가와 물었다. 케이트는 잠시 긴장했다. 아, 그냥 민준이 옷이 더러워져서 물어본 거야. 옷이 왜 이래? 타일러는 거짓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민준은 타일러의 연극을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별일 아니야. 민준은 짧게 대답했다. 타일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날 이후로 민준의 학교 생활은 지옥이 되기 시작했다. 크고 작은 괴롭힘이 매일 일어났다. 복도를 지나갈 때는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고 수업 시간에는 연필이나 지우개가 날아오고 사물함 속 책들은 사라지거나 찢겨 있었다. 하지만 최악은 이 모든 일이 우연한 사고처럼 꾸며졌다는 것이다. 증거가 없어서 그는 아무에게도 고발할 수 없었다. 타일러는 멀리서 지켜보며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그 한국인 꼬맹이가 점점 움츠러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케이트 앞에서 영웅인 척했던 녀석은 이제 한 구석에서 초라하게 움츠러드는 불쌍한 존재일 뿐이었다. 이제 누가 이 학교의 왕인지 알겠지? 타일러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진정한 복수는 아직 남아 있었다. 매일 밤 민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는 학교 가는 것이 두려웠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케이트를 돕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외로움을 느꼈다.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 엄마에게 말하면 엄마만 더 걱정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래도 가끔 복도에서 그와 케이트의 시선이 마주칠 때 그녀의 따뜻한 미소는 큰 위로가 되었다. 그 미소 하나만으로도 그는 하루를 버틸 수 있었. 조금만 더 힘내자. 조금만 더. 민주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는 훨씬 더 큰 시련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괴롭힘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복도에서 민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케이트의 마음은 아파왔다. 그는 훨씬 더 조용해졌고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녔. 내 잘못이야. 분명 내 잘못이야. 케이트는 자신을 탓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도운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점심 식사 사건, 사라진 책들, 복도에서의 우연한 충돌,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없었다. 케이트는 그것이 타일러와 그의 부하들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점심시간, 케이트는 도서관에서 민준을 찾았다. 그는 한 구석에 혼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평소보다 더 외로워 보였다. 케이트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민준, 잠시 시간 있어? 민준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케이트가 자신을 먼저 찾아오다니 믿을 수 없었다. 아, 응. 케이트는 민준 맞은편에 앉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민준은 케이트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았다. 그녀가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괜찮아. 난 정말 괜찮아. 어떻게 괜찮을 수 있어? 나를 도운 이후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난 후회하지 않아.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케이트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왜 후회하지 않아? 나 때문에 그렇게 많이 힘들었는데.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그건 옳은 일이었으니까. 그리고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 케이트의 심장이 울렸다. 이 감정은 사랑의 시작일까? 돌아오는 길에 케이트는 생각했다. 이 감정은 자신이 이전에 좋아했던 남자아이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민준은 잘생기거나 유명하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뭔가 아주 특별한 것이 있었다. 진심, 용기,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이 모든 것이 케이트에게는 너무나 새로웠다. 이게 정말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일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케이트는 계속 민준에 대해 생각했다. 그의 미소, 목소리, 따뜻한 마음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올랐다. 민준도 마찬가지였다. 케이트와의 대화가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을 맴돌았다. 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소녀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다니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걱정했다. 케이트가 자신과 더 가까워질수록 아마 더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타일러는 분명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낌은 정말 좋았다.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따뜻한 하루를 보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민준과의 대화 후 케이트는 완전히 변했다. 수업 시간에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훔쳐보았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마구 뛰었다. 그녀의 친구들도 그것을 알아차렸다. 케이트, 요즘 너 이상해. 꼭 넋나간 사람 같아. 혹시 누구 좋아하는 거 아니야? 케이트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 친구들에게 말할 수는 없었다. 특히 민준의 현재 상황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다. 점심시간, 케이트는 멀리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항상 구석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는 모습이 왜 그리 외로워 보일까? 같이 앉고 싶어. 하지만 케이트는 용기가 없었다. 자신이 민준과 더 친해질수록 그가 더 많은 위험에 처할까봐 두려웠다. 타일러의 눈은 항상 도사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녀는 브래드가 민준의 테이블로 다가가는 것을 보았다.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았다. 야, 민준, 오늘 점심 맛있어? 브래드가 가식적인 친근함으로 말했다. 민준은 경계하며 대답했다. 응. 그런데 요즘 케이트랑 자주 얘기하더라. 친해진 거야?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역시 그들이 알고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연히. 우연히? 하하, 우연이구나. 브래드는 웃으며 민준의 어깨를 강하게 쳤다. 민준은 앞으로 넘어졌다. 국그릇이 그의 옷 위로 쏟아졌다. 아이고, 미안해. 또 부주의였네. 케이트는 그 장면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브래드에게 곧장 다가갔다. 브래드, 지금 뭐 하는 거야? 응? 케이트? 그냥 부주의였어. 부주의? 난 다 봤어. 너 일부러 그랬지? 케이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식당의 모든 학생들이 돌아보았다. 브래드는 당황했다. 그는 케이트가 이렇게 화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케이트, 오해하지 마. 정말 부주의였어. 됐어. 민준 좀 그만 괴롭혀. 케이트의 말에 식당 전체가 조용해졌다. 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여학생이 조용한 아시아인 학생을 공개적으로 보호하고 있었다. 민준도 당황했다. 케이트가 자신을 변호해 준 것에 대해 매우 고마웠지만 이렇게 되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케이트, 괜찮아. 그냥 부주의였을 거야. 민준은 케이트를 달래려 노력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니야, 민준. 이건 부주의가 아니야. 나 모든 걸 알고 있어. 케이트는 브래드를 노려보며 말했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멀리서 타일러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케이트가 그 한국인 자식 때문에 자신의 부하들에게 화를 내다니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정말 선을 넘었어. 타일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전에는 간접적으로 괴롭혔지만 이제는 직접 나설 때였다. 그는 브래드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브래드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다. 이제는 타일러의 차례였다. 그날 밤과 후 케이트는 다시 체육관으로 향했다. 그녀는 민준과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점심시간에 일어났던 일은 그녀의 결심을 더욱 굳게 했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다. 체육관에 들어서자 그녀는 민준이 샌드백을 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뒷모습은 외로워 보였다. 민준은 케이트를 보고 놀라서 돌아보았다. 케이트, 왜 왔어? 낮에 있었던 일 때문에 미안해. 어쩌면 나 때문에 모든 일이 더 복잡해진 것 같아.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고마워. 나를 변호해준 사람은 네가 처음이었어. 케이트의 마음이 아파왔다. 민준, 솔직히 물어볼게. 나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는 거 정말 괜찮아? 괜찮아. 왜 계속 괜찮다고 하는 거야? 분명히 많이 힘들 텐데.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너와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케이트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민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민준, 나도 솔직히 말할게. 케이트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나
선배를 좋아하는 것 같아. 민준의 눈이 커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 응.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었고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선배가 안쓰러웠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케이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나는 선배의 따뜻한 마음, 용감한 행동,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에 반했어. 민준의 가슴은 터질 것 같았다. 이것은 꿈만 같았다. 나도 널 좋아해. 케이트.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 복도에서 널 봤을 때부터, 널 도왔던 그 순간부터 나는 항상 널 생각했어.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체육관에는 두 사람뿐이었다. 시간은 멈춘 듯했다. 케이트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무서워. 응, 꼭 꿈만 같아. 케이트는 미소를 지었다. 꿈 아니야, 진짜야. 그들은 체육관 한 구석에 나란히 앉아 손을 꽉 잡고 있었다. 케이트, 앞으로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될까? 나도 몰라. 하지만 민준은 케이트를 바라보았. 네가 내 옆에 있다면 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케이트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나도 그래.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난 항상 내 옆에 있을 거야. 정말? 응, 정말. 그것은 그들의 첫 번째 약속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약속이 곧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체육관 창문 밖에서 타일러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케이트와 민준이 손을 잡고 있는 장면,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장면, 이 모든 것이 그의 분노의 불을 지폈다. 정말 못 참겠어. 더 이상은 안 돼. 타일러는 이를 갈며 체육관을 떠났다. 이제 진정한 계획을 실행할 때였다. 그는 그 한국인 꼬맹이를 링 위에서 완전히 무릎 꿇리고 케이트에게 누가 진정한 남자인지 보여줄 것이다. 그날 밤 타일러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우리 학교 체육대회에 권투 시합을 추가하는 건 어때요? 그의 아버지인 교장은 흥미를 보였다. 권투라 좋은 생각인데 학생들이 좋아할 거야. 네, 학생들의 건강한 스포츠 정신을 키울 수 있을 거예요. 타일러의 눈에서 차가운 섬광이 번뜩였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그는 링 위에서 그 한국인 꼬맹이를 완전히 무너뜨릴 완벽한 기회를 만들었다. 민준과 케이트는 그들의 사랑이 가장 큰 시련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학교 방송이 울렸다. 모든 학생들은 체육관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공지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군거리며 체육관으로 향했다. 민준과 케이트도 함께 갔다. 전날 밤 서로의 감정을 고백한 후 두 사람의 얼굴은 훨씬 더 밝아 보였다. 무슨 공지일까? 케이트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아마 체육대회 관련일 거야. 민준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이 공지가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다. 모든 학생들이 모이자 윌슨 교장이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의 옆에는 타일러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학생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흥미로운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졌다. 우리는 다음 달 체육대회에 새로운 종목을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권투입니다. 순간 체육관은 시끄러워졌다.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고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권투? 왜 하필 권투? 물론 안전을 위해 학생들은 보호 헬멧과 모든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계속해서 설명했다. 우리는 체급별로 나누어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하여 챔피언을 가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학교 학생들의 체력과 건강한 정신을 함양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체육 선생님이 마이크를 받아들였다. 참가 신청 마감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공지가 끝났다. 학생들이 웅성거리는 동안 타일러의 시선은 민준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입꼬리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치자 타일러는 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신용을 했다. 명백한 도발이었다. 민준은 등골이 서늘했다. 그는 이 권투 경기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케이트도 타일러의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그가 민준을 노려보는 것을 보고
그녀는 걱정이 되었다. 민준, 설마 그 권투 시합에 나갈 생각이야? 물론 아니지. 난 그런 것에 흥미 없어. 민준이 대답했다. 하지만 케이트의 걱정은 가시지 않았다. 타일러의 얼굴이 계속해서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며칠 후 민준은 체육 선생님에게 불려갔다. 교무실에서 선생님은 그에게 종이 한 장을 보여주며 말했다. 민준아, 누가 너를 권투 시합에 추천했어? 네, 누가 절 추천했어요? 타일러가 널 추천했어. 내 아버지가 예전에 권투 선수였다고 들었는데 너도 재능이 많을 것 같은데. 민준의 머릿속이 멍해졌다. 타일러가 그를 이 경기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선생님이 이미 내 신청서를 작성해 놨으니 걱정하지 마. 선생님은 탁자 위 종이를 가리켰다. 거기에는 김민준이라는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다. 선생님, 제가 신청한 게 아니라 타일러가 저 대신 신청한 거예요. 좋은 친구를 두었구나. 민준은 얼어붙었다. 이것이 바로 타일러의 계획이었다. 그를 링 위로 끌어올려 공개적으로 망신을 줄 생각이었다. 선생님, 저는 정말 권투를 몰라요. 괜찮아. 기본만 알면 돼. 게다가 교장 선생님도 네가 참여하길 매우 바라셔. 교장 선생님, 즉 타일러의 아버지도 이 일에 개입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날 점심, 민준은 케이트에게 이 이야기를 했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뭐라고? 강제로 신청당했다고? 타일러가 그랬던 것 같아. 케이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너무 비겁해. 내가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얘기할게. 안 돼, 케이트. 그렇게 하면 일이 더 복잡해질 뿐이야. 민준이 케이트를 말렸다. 그럼 어떻게 해? 타일러는 권투를 제대로 배웠잖아. 너는. 케이트의 목소리는 걱정과 분노가 섞여 떨렸다. 민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평생 비겁자로 살아야 할 것이고 케이트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었다. 케이트, 나 해볼게. 뭐라고? 케이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나 그 권투 시합에 나갈 거야. 미쳤어? 위험하다고. 타일러는 전문적으로 권투를 배웠어. 알아. 하지만 민준은 케이트의 손을 잡았다.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내 앞에서 비겁하게 보이고 싶지도 않아. 케이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다. 바보야. 누가 너를 비겁하다고 해? 다칠 수도 있잖아. 케이트, 괜찮아. 난 방법을 찾을 거야. 민준은 케이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약속해. 다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약속할게. 하지만 민준은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민준은 체육관에 혼자 남아 있었다. 청소를 마친 후 그는 조용한 체육관에서 링을 올려다보았다. 정말 저 위에 올라가야 할까? 민준은 천천히 다가가 링줄을 만졌다. 튼튼한 느낌이었다. 그는 머지않아 이 링 위에서 타일러와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들어왔다. 체육관 관리인인 마이크 선생님이었다. 민준, 이 시간에 왜 여기 있어? 아, 안녕하세요. 마이크 선생님. 마이크 선생님은 민준의 얼굴을 보고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났다고 느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민준은 마이크 선생님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케이트를 도운 일, 타일러에게 괴롭힘을 당한 일, 그리고 권투 시합에 강제로 참가하게 된 일까지. 마이크 선생님은 조용히 듣고 나서 물었다. 그래서 넌 어떻게 할 생각이야? 모르겠어요. 하지만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마이크 선생님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민준은 잠시 생각했다.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을까? 아마 옳은 일을 하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마이크 선생님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답은 이미 나왔네. 안 그래? 선생님, 저를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훈련받고 싶어요. 제대로 훈련받고 싶다고? 마이크 선생님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시간이 별로 없어. 겨우 2주뿐이야. 알아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마이크 선생님은 민준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이 훈련은 아주 혹독할 거야. 각오됐어? 네.
처음으로 민준의 목소리는 결단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서야 정말 시작이었다. 링 위에서 타일러와 맞설 진정한 준비. 그날 밤 민준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2주 안에 내가 타일러와 맞설 만큼 강해질 수 있을까?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고 케이트를 실망시킬 수도 없었다.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버지, 저를 지켜봐 주세요. 링 위의 결전까지 14일이 남았다. 그날 밤 마이크 선생님과의 대화 후 민준은 체육관 관리실 청소를 위해 남아 있었다. 낡은 서류 더미와 먼지 쌓인 책들 사이에서 그는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 위에는 민준에게라고 쓰여 있었고 그의 아버지의 글씨였다. 민준의 손이 떨렸다. 언제 쓰였는지 모르는 아버지의 편지. 마치 이 순간을 기다린 듯했다. 편지를 열자 아버지의 따뜻한 글들이 나타났다. 민준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버지는 아마 네 곁에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미안하다 아들아. 아버지가 너에게 권투를 가르치. 민준은 눈물을 삼키며 편지를 계속 읽었다. 링 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먹이 아니라 마음이란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감을 가지고 굳건히 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힘이란다. 언젠가 네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아버지가 항상 너를 믿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렴. 내 안에는 아버지보다 훨씬 더 강한 심장이 있단다. 권투는 상대를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너 자신을 이기기 위함이란다. 너의 마음속 두려움과 나약함을 극복하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란다. 아버지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것이다. 눈물이 민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편지를 다 읽자 민준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따뜻한 용기의 불꽃이 타올랐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이건 타일러와의 싸움이 아니라 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민준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체육관의 샌드백 쪽을 바라보았다. 이제 진정한 훈련을 시작할 때였다. 다음 날 방과 후 마이크 선생님과의 첫 공식 훈련이 시작되었다. 자, 먼저 기본부터 다시 확인하자. 마이크 선생님은 민준의 자세를 살펴보았다. 어릴 적 아버지가 가르쳐준 기본기는 남아 있었지만 오랫동안 연습하지 않아 다소 어색했다.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그렇지, 무게중심은 앞발에 싣고 가드는 좀 더 올리고. 마이크 선생님의 섬세한 지시가 이어졌. 민준은 하나하나 따라하며 몸이 다시 기억하도록 했다. 좋아, 샌드백을 쳐봐. 민준은 샌드백 앞에 섰다. 처음에는 주먹이 떨렸다. 하지만 아버지의 편지를 생각하자 그의 마음은 차분해졌. 퍽! 첫 번째 스트레이트 펀치가 샌드백에 명중했다. 약했지만 정확했다. 잘했어. 바로 그 느낌이야. 마이크 선생님이 격려했다. 점점 주먹은 더 강하고 빨라졌다. 민준의 몸은 기억을 되찾는 듯했다. 30분 동안 샌드백을 치고 나자 민준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정말 상쾌함을 느꼈다. 민준이 훈련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케이트가 기다리고 있었다. 괜찮아? 케이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준의 얼굴은 힘들어서 붉어져 있었다. 응, 괜찮아. 오히려 몸이 훨씬 가벼워. 정말 많이 힘들지 않아? 처음엔 힘들었는데 아버지를 생각하니 힘이 나더라고. 민준은 환하게 웃었다. 케이트는 그런 민준을 보며 안심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알았어. 고마워, 케이트. 다음 날 훈련은 더욱 심화되었다. 마이크 선생님은 글러브 미트를 끼고 민준과 직접 대련했다. 자, 이번엔 움직이면서 쳐봐. 상대방은 가만히 서 있지 않아. 마이크 선생님은 좌우로 움직이며 글러브 미트를 흔들었다. 민준은 뒤쫓으며 주먹을 날렸다. 처음에는 많은 펀치가 빗나갔지만 점점 더 정확해졌다. 잘했어. 리듬을 잃지 마. 타이밍을 잘 보고 상대방의 움직임을 읽어. 마이크 선생님의 지시가 계속되었다. 권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푸소크야. 선생님은 민준에게 앞뒤, 좌우로 균형을 유지하며
움직이는 법을 가르쳤다.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만의 공격 각도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했다. 민주는 땀을 흘리며 반복해서 연습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케이트는 멀리서 민준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매일 달라지는 그의 모습에 놀랐다. 훈련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민준의 몸과 정신에는 뚜렷한 변화가 있었다. 우선 체력. 처음에는 30분만 해도 숨을 헐떡였지만 이제는 1시간 훈련을 견딜 수 있었다. 펀치의 정확도도 현저히 향상되었다. 샌드백의 같은 지점을 연속해서 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정신적인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걸을 수 있었다. 학교에서도 모두가 민준의 변화를 감지했다. 복도에서 타일러의 부하들을 지나칠 때도 그는 예전처럼 피하지 않았다. 이봐, 쟤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브래드가 마크에게 속삭였다. 응, 전보다 더 자신감 있어 보여. 타일러도 이 변화를 알아차렸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를 더 화나게 만들었다. 저 한국인 꼬맹이가 나와 맞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좋아, 더 재밌어지겠군. 타일러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훈련으로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민준과 케이트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케이트는 매일 민준을 응원하러 왔고 민준은 케이트에게 더욱 고마움을 느꼈다. 민준, 오늘 훈련 어땠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 마이크 선생님도 칭찬했어. 정말 잘 됐. 케이트는 환하게 웃었다. 민준도 따라 웃었다. 케이트, 뭐 때문에? 매일 나를 응원해줘서. 네가 없었다면 아마 난 포기했을 거야. 케이트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경기 일주일 전 마이크 선생님은 민준에게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다. 민준, 기술적으로는 정말 많이 발전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뭔가요? 심리적인 부분이야. 아직도 타일러를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집중하고 있지?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아버지 편지 기억하지? 권투는 상대를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너 자신을 이기기 위함이야. 마이크 선생님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링 위에서 타일러를 생각하지 마.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결과는 저절로 따라올 거야. 경기 일주일 전 민준의 훈련은 절정에 달했다. 그의 샌드백 치는 소리는 이제 체육관에 울려 퍼졌다. 리드미컬한 펀치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고 민준의 움직임도 더욱 자연스러워졌다. 마이크 선생님도 매우 만족했다. 꽤 그럴듯해 보이네. 겨우 2주 만에 이렇게 되다니 정말 대단해. 하지만 마이크 선생님도 타일러가 수년간 전문적으로 권투를 배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 실력 차이는 여전히 분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준이 최선을 다한다면 충분히 볼만한 경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었다. 마침내 경기 전날이 되었다. 마지막 훈련을 마친 후 민준과 마이크 선생님은 마주보고 앉았다. 내일 경기 준비는 됐니? 네, 최선을 다할게요. 민준의 목소리는 결단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기억해,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 네가 배운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날 밤, 민준은 다시 아버지의 편지를 읽었다. 내일 그는 정말로 링 위에서 타일러와 맞설 것이다.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이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때였다. 경기가 열리는 날 아침, 민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췄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팽팽한 줄 같았다. 거울을 보니 2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어깨는 더 넓어졌고 눈빛도 더 자신감 있어 보였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민준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아버지의 편지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만져 마음을 진정시켰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민준은 엄마를 생각했다. 그는 엄마가 걱정할까봐 권투 경기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엄마는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민준, 요즘 무슨 특별한 일 있어? 네? 왜 그렇게 물으세요? 네가 달라 보이니까 더 어른스러워졌어. 그의 엄마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렴. 엄마는 너를 믿어. 민준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엄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학교로 가는 길, 민준의 기분은 매우 복잡했다. 오늘 오후 그는 정말 링 위에서 타일러와 맞설 것이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학생들의 시선도 달랐다. 모두가 오늘 경기에 대해 알고 있었다. 저 자식 정말 타일러랑 싸운대? 미쳤어. 타일러는 전문적으로 권투를 배웠잖아. 그래도 용감하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민준의 귀에 들려왔다. 어떤 사람들은 걱정했고 어떤 사람들은 궁금해했다. 점심시간 케이트가 민준을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도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 오늘 몸은 어때? 괜찮아. 오히려 기대돼.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케이트는 여전히 걱정했다. 정말 괜찮아? 지금이라도 포기해도 늦지 않아. 케이트,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는 정말 괜찮아. 내 덕분에 더 큰 힘이 생겼어. 케이트의 얼굴이 붉어졌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널 보호하고 싶어. 널 위해 나도 당당하게 싸우고 싶어. 케이트의 심장이 마구 뛰었다. 그녀는 민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민준, 나도 할 말이 있어. 케이트는 용기를 냈다. 오늘 경기에서 네가 이기면 물론 나도 정말 기쁠 거야. 하지만 네가 져도 괜찮아. 중요한 건 네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야. 케이트,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항상 네 옆에 있을 거야. 절대 잊지 마. 케이트의 눈빛은 매우 진지했다. 그녀의 말은 민준에게 엄청난 힘을 주었다. 바로 그때 타일러가 복도 끝에 나타났다. 그는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다가와 민준과 케이트를 바라보았다. 오, 우리 챔피언 후보 여기 있네. 타일러는 비웃으며 말했다. 오늘 오후가 기대되는군. 준비는 잘 됐어? 민준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럼 좋아. 그럼 링 위에서 보자고. 지나가면서 타일러는 일부러 민준의 어깨를 부딪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방과 후 경기가 시작되기 전 민준과 마이크 선생님은 마지막 점검을 했다. 긴장되니? 조금요. 하지만 괜찮아요. 좋아. 약간의 긴장은 도움이 될 거야. 기억해. 오늘 훈련한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돼. 그것으로 충분해. 마이크 선생님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내 아버지는 분명 너를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침내 경기복으로 갈아입을 시간이었다. 마이크 선생님이 특별히 준비한 붉은색 옷, 그의 아버지가 입었던 옷과 같은 색이었다. 거울을 보니 그는 정말 권투 선수 같았다. 2주 전에 조용하고 움츠러들었던 소녀는 더 이상 없었다. 아버지, 저를 지켜봐 주세요. 민준은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체육관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다. 예상보다 훨씬 많았다. 이 경기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증거였다. 관중석 곳곳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이길 수 있을까? 타일러가 분명 유리할 거야. 근데 요즘 민준이 달라 보이던데. 케이트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민준을 향한 응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타일러는 푸른색 경기복을 입고 나타났다. 그는 정말 크고 근육질이었다. 관중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타일러, 타일러. 타일러는 한 손을 들어 관중들에게 인사하고 링 위로 올라섰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그는 민준 쪽을 바라보며 도발적인 미소를 지었다. 이제 민준의 차례였다. 붉은색 경기복을 입은 그는 체육관으로 들어섰다. 관중들의 반응은 다소 달랐다. 환호성 대신 기대와 걱정이 섞인 시선이었다.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들고 걸었다. 예전처럼 움츠러든 모습은 더 이상 없었다. 케이트는 민준을 보며 심장이 마구 뛰었다. 정말 멋있다. 마침내 두 권투 선수는 링 위에서 마주섰다. 타일러는 민준보다 확연히 키가 컸고 몸은 단단했다. 반면 민준은 작아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결코 뒤지지 않았다. 심판은 두 선수를 링 중앙으로 불렀다. 자, 두 선수 중앙으로. 민준과 타일러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타일러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유지했다. 마지막 기회야. 지금이라도 포기하면 다치게 하지 않을게. 타일러가 속삭였다. 민준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고맙지만 괜찮아. 심판이 규칙을 설명하는 동안
민주는 관중석에 있는 케이트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링 아래에 있던 마이크 선생님도 그를 바라보며 할 수 있다는 메시지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마우스피스를 물고 글러브를 꽉 쥐었다. 2주간의 훈련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준비됐나? 심판이 두 사람에게 물었다. 준비됐습니다. 타일러의 대답이 크게 울렸다. 준비됐습니다. 민준의 대답은 더 작았지만 결단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심판이 배를 향해 손을 들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정말 시작되었다. 체육관 전체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케이트는 두 손을 꽉 쥐었고 마이크 선생님은 긴장하며 링을 올려다보았다. 바로 그때 케이트가 갑자기 일어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네가 이기면 내가 널 가질게. 케이트의 목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졌고 긴 침묵이 이어졌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두 숨을 죽였다. 링 위에서 민주는 케이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지만 눈빛은 더없이 진지했다. 그녀는 진심이었다. 관중석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뭐라고? 케이트가 뭐라고 했어? 진심이야? 믿을 수 없어. 이거 정말 흥미진진하네. 타일러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자신이 좋아하는 케이트가 그 한국인 꼬맹이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마침내 경기가 시작되었다. 케이트의 고백은 민준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타일러는 즉시 공격에 나섰. 분노가 섞인 강력한 연속 펀치들이 쏟아졌지만 민준은 침착했다. 2주간의 훈련이 그의 몸에 스며들어 있었다. 그는 살짝 고개를 기울여 타일러의 펀치를 피했다. 오! 관중석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민준이 타일러의 공격을 깔끔하게 피하고 있었다. 타일러의 오른손 스트레이트 펀치가 허공을 가르는 순간 민준은 움직였다. 빠르고 정확한 왼손 스트레이트 펀치가 타일러의 얼굴에 명중했다. 그는 살짝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와, 관중들은 다시 한번 놀랐다. 민준이 타일러를 때린 것이다. 케이트는 두 손을 모으고 민준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다. 바로 그때 민준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링 위에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감을 가지고 굳건히 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힘이란다. 민준의 움직임은 더욱 자연스러워졌고 마치 링 위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다. 타일러가 거친 공격을 퍼부을 때마다 민준은 유연하게 피하고 정확한 반격 펀치를 날렸다. 민준의 펀치는 계속해서 타일러에게 명중했다. 타일러는 평정심을 잃기 시작했다. 젠장, 왜 안 맞는 거야? 그는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항상 자신만이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쪽이었다. 관중석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처음에는 타일러를 응원했던 학생들도 민준의 기술에 감탄하며 그를 응원하기 시작했다. 민준, 힘내, 지지 마. 와, 쟤 정말 실력 있는데. 케이트는 일어서서 민준을 응원했다. 민준, 넌 할 수 있어. 그녀의 응원 소리가 민준에게 닿았다. 그는 케이트를 살짝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타일러는 화가 나서 무모하게 공격하기 시작했다. 기술보다는 힘을 더 많이 사용했다. 하지만 민준은 침착했다. 그는 상대방의 리듬을 읽었다. 마이크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였다. 상대방이 화가 났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고 그때 빈틈이 생긴다. 마이크 선생님의 말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타일러가 강력한 훅을 휘두르는 순간 민준은 놓치지 않았다. 타일러의 큰 펀치가 민준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 순간 퍽! 민준의 완벽한 오른손 스트레이트 펀치가 타일러의 턱에 정확히 명중했다. 그것은 그가 마이크 선생님과 셀 수 없이 연습했던 반격 펀치였다. 타일러의 눈이 뒤집히고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체육관은 완전히 폭발했다. 타일러는 링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완전히 쓰러지지는 않았지만 그는 분명히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심판이 카운트를 시작했다. 하나, 둘, 셋.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타일러가 일어설 수 있을지 지켜보았다. 넷, 다섯, 여섯. 타일러는 겨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그의 다리는 휘청거렸다.
케이트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민준을 바라보았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7, 8, 타일러는 간신히 일어서려 했지만 심판은 그의 상태를 확인했고 그는 더 이상 경기를 계속할 수 없었다. 9, 10, 경기 종료를 알리는 벨이 울렸다. 승리, 김민준. 심판이 민준의 손을 높이 들어 올렸다. 순간 체육관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다. 관중들은 일제히 일어나 환호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케이트는 울면서 박수를 쳤다. 민준이 정말로 이긴 것이다. 민준, 축하해. 케이트가 소리쳤. 민준은 링 위에서 케이트를 바라보며 활짝 웃었다. 관중석 곳곳에서 민준의 이름을 외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준, 민준, 오 세상에, 쟤 우리 학교 영웅이야. 타일러는 링 한 구석에 앉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 그는 자신이 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민준이 링에서 내려오자 케이트가 달려왔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축하해, 민준. 케이트는 그를 끌어안았다. 민준의 심장이 마구 뛰었다. 고마워, 케이트. 내 덕분이야. 내가 정말 도움이 됐어? 물론이지. 네 응원이 나에게 가장 큰 힘이었어. 케이트의 얼굴이 붉어졌다. 마이크 선생님도 민준에게 다가와 축하했. 잘했다, 민준. 내 아버지는 분명 너를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고맙습니다, 선생님.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이건 네 노력과 용기의 결과야.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모든 것이 정말 꿈만 같았다. 그날 이후로 민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학교에서 영웅처럼 대우받았다. 복도를 지나가면 학생들이 그에게 인사를 건넸.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들도 그를 칭찬했.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아무도 민준을 괴롭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타일러도 한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민준과 케이트의 관계도 공개적으로 인정받았다. 두 사람이 함께 다니는 것을 더 이상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며칠 후 민준과 케이트는 체육관에 함께 있었다. 민준, 정말 고마워. 뭐 때문에?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용기를 보여줘서. 케이트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내가 고마워해야지. 네 덕분에 내가 많이 변했어. 어떻게 변했는데? 더 강해지고 더 자신감 있어졌어.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케이트, 응? 그때 했던 말, 진심이었어? 케이트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진심이었어. 그럼 민준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정말 나랑 사귀고 싶어. 바보, 당연하지. 케이트는 환하게 웃었다. 바로 그때 따뜻한 햇살이 체육관 창문을 통해 비쳤고 마치 두 사람의 미래를 축복하는 듯했다. 민준은 3주 전만 해도 자신이 존재감 없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는 사랑하는 사람과 자신감을 얻었다. 모든 것은 그날 복도에서 했던 작은 용기 있는 행동에서 시작되었다. 작은 용기 있는 행동 하나가 그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한 달 후 민준과 케이트는 학교 옥상에서 함께 점심을 먹었다. 두 사람이 사귀는 것은 온 학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민준, 요즘 나 정말 행복해. 케이트는 민준의 어깨에 기댔다. 나도 그래. 매일 내 옆에 있는 게 꿈만 같아. 민준은 케이트의 손을 잡았다. 근데 네가 처음 나를 도와줬을 때 모든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케이트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전혀. 그냥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야. 그 옳은 일 덕분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친구를 얻게 됐네. 케이트는 웃으며 그의 뺨에 입을 맞췄다. 민준의 얼굴은 붉어졌다. 케이트, 고마워. 나를 믿어줘서. 바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멀리서는 그들의 사랑이 시작된 체육관이 보였다. 링 위에서 찾은 용기와 사랑. 이제 민준과 케이트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 보였다.